안녕하세요, 캐드제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CAT 2급 2024년 6월 8일 기출문제 풀이를 다 했죠. 다 끝냈는데, 끝났으면 이제 할 게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ATC 1급을 연습한다는 명목하에 이 형상을 이제 3D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2D로 다 삼면도를 그린 거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돌아가야겠죠. 모형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늘상 하던 대로 카피 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작업하는 데는 이 치수는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꺼버릴 거예요. 꺼버리는 게 아니라 지워버릴 거죠. 요거 지우는데 어떤 분이 도면층을 그냥 꺼버리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걸 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일일이 지웁니까? 그러면 옆에 것도 같이 켜주고 나중에 이제 옆에 거 치수 살리려고 다시 살리면 여기 치수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꺼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끄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형상 3D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형상 구성에 대해서는 CAT 2급 풀이할 때 초반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일단 필요로 하는 형상, 가장 대표적으로 형상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구성되는 형상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렇게 구성되는 형상 하나. 그래서 이 두 형상이 일단 프로파일 형태로 필요하죠. 완전히 패다각형으로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상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바운더리를 따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조인으로 합쳐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조인으로 이렇게 합쳐버리면 영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바운더리로 따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트림.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요. 잘라버리고 이것도 조인으로 합쳐요. 요렇게. 이렇게 합쳐버리는 경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거 없어졌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불안하다 그러면 싶으면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현을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얘 준비됐고, 얘 준비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델링할 준비는 패다각형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저것만 있으면 된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이제 그때그때 만들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돌리겠습니다. 자, 평면도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모서리를 딱 클릭을 해서 자,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일 수 있는 기본 등각의 형태로 돌려준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ATC 시험 기준으로 하면 X축좌표가 1이고 Y축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맞죠? Y축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Z축좌표가 1이고 1,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그 개념이 이제 원래 요 개념이다 라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면도는 정면도 방향으로 그리고 우측면도 방향으로 돌려줘야죠. 그래서 3R 3D 로테이트로 자, 요렇게 선택을 하고 제일 바닥 여기를 딱 클릭을 해서 저기 90도 돌렸습니다. 지금 이제 높이를 어디를 맞췄냐? 여기를 맞췄어요. 그렇다면 이쪽 끝은 여기하고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하고 높이 차가 있어요. 그래서 얘 높이 차는 보면 이쪽 끝은 거기에 딱 맞는 게 아니라 트림으로 안 잘리겠죠. 지금 UCS를 안 바꿨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잘라버릴게요. 자, 요만큼의 높이 단차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만큼 높이의 단차가 있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이거를 어차피 얘네들이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무브 얘하고 얘는 요 끝으로 맞춰주면 되고,
그다음에 move. 얘는 요 위가, 그렇죠? 요 위가 저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다운돼 버립니다. 다운돼 버려요.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는 못 가고, 요거 보내시려면 move. 여기서 이제 요 선 그려놓은 거 있죠? 요 끝점을 잡고 이렇게 보내주셔야지 그게 위치가 안 떨어지고 딱 갈 겁니다. 예, 요 그려놓은 거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까지냐? ext 돌출해서 여기까지 돌출한다. 요 개념이죠. 그리고 얘가 여기 요 숨선까지 여기까지 돌출한다. 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VS 컨셉으로 보시면 이렇게 겹친다. 아직 뭐 경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 처리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게 합쳐지면서 여기 이제 원래 이 영상이 저 안쪽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그 부분은 잘려 나간다. 이건 이제 CAT 2급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잘려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 자, 어쨌든 이제 추가적인 이제 경사 보드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주기 위해서 자,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요. 그 경사는 이제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갖고 올게요. 이거를 move. 자, 얘랑 여기 있는 요 사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선 두 개를 갖고 올 거고요. 얘를 요 끝점에서 요 끝점에다 딱 붙여주는 방식으로 갖고 오면 될 거예요. 바닥이 이제 같은 높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SL 슬라이스로 자, 얘를 썰어줄 건데 지금 요거는 이제 XY 평면에 그려진 거니까 2점 슬라이스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2점 찍고 2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S 컨셉 이렇게 경사로 쳐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 경사로 잘라줘야죠. SL 자, 얘 선택하고 쟤도 마찬가지로 XY 평면에 그려진 사선이니까 2점 찍고 2점 찍어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길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VS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특이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거죠. 하나는 이제 아래쪽에서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합쳐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요 티가 잘 안 나네요. 레드로 할까요? 요 부분이 그렇죠? 요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합쳐지면서 요 모양이 이렇게 다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얘가 또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서 그것도 끝나는 부분이 그냥 얘처럼 수직이 아니라 이 경사에서 옵셋되는 형태로 그렇죠? 옵셋되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VS 2D 와이어프레임 이게 이제 만약에 좀 쉽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형상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요 부분에서 요 끝에 부분 아까랑 이제 합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슬라이스가 아니라 프레스 풀로 PRESS PULL 프레스 풀로 처리가 되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잡아서 딱 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면 전체가 다 오겠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꼬다리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꼬다리 부분만 나올 수 있게 좀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부분을 늘려주고 나서 여기 이 형상의 이 경사에 맞춰가지고 이제 똑같은 각도로 쳐지는 거잖아요. 옵셋되는 형태로. 그럼 저기에 맞춰서 잘라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를 때 평면도에서 보면은 그거를 자를 때 중요한 거는 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면 XL 여기서 여기 대충 이렇게 했을 때 딱 보면 안 걸리거든요. 안 걸리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있는 저 꼬다리만 어떤 식으로든 분리를 해서
돌출을 시키고 요 각도로 한번 슬라이스를 쳐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솔리드 에디트로 한번 옵셋 시켜주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 꼬다리만 분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분리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라면 이게 이제 요쪽 부분은 튀어나오고 요쪽 부분은 같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요 보는 그림 형상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여기를 분리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스 SL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여기서는 3점 슬라이스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리는 선이 XY 평면의 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YZ 평면의 선이다 라고 봐야 되니까 2점 슬라이스는 안 되니까 엔터를 한번 더 쳐서 3점 슬라이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은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썰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엔터. 왜냐면 한쪽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엔터를 땅 치면 분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의 3D의 특징이죠.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면 이 두 개가 하나가 안 되고 왜냐면 여기가 완전히 이어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치? 얘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건데 오토캐드의 특징은 이게 이렇게 완전히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그 두 개가 하나로 잡혀요. 왜냐면 위아래로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얘는 분리 안 시키겠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약간 일반적인 3D 캐드들의 갖는 특성하고 오토캐드의 3D가 갖는 특성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형상이 분리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만 돌출을 시킬 수 있어요. 뭘로? PRESSPULL 프레스 풀로. 그래서 이렇게 잡고 쭉 빼주는 거죠. 길이는 충분히 길게 뺄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길게 빼줄 거다. 프레스 풀로. 그러고 나면 이제 VS 컨셉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쭉 하고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쭉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걸 합쳐버리면 되거든요. UNI 분리된 걸 하나로 합쳐주자.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이쪽만 돌출이 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도면 보시면 요 사선인데 요 사선이 아니라 요 사선을 정확히 말하면 13mm 옵셋 돼가지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 사선으로 한번 컷을 해줘요. 컷을 해주고 솔리드 에디트로 13mm를 안으로 옵셋을 시켜주면 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슬라이스 SL 저 사선은 이제 요 밑에 선 그려져 있죠. 이 선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이 형상을 이용을 해도 돼요. 어차피 2점 슬라이스 할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추출된 거는 이제 그 XY 평면에 관련된 선은 이제 요 사선인데 내가 요렇게 하면 선생님 저건 3차원적으로 돼 있으니까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럼 내가 저 두 점을 찍어주면은 저 선이 갖고 있는 3차원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XY 평면에 관련된 요소의 좌표값만 따와요. 그래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모서리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스를 하셔도 돼요.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어디를 남길 거다? 요 뒤를 남길 거다. 딱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면을 맞춰가지고 지금 딱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저 요면이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상태가 아니라 이 면이 어떻게 13mm가 그렇죠? 우리 치트상으로 봤을 때 13mm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면 솔리드 에디트 F5 5가 왜 안 됐죠? 예, 0을 입력했네요. 5를 입력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면을 딱 선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요면. 지금 보면 이면이 선택되게 이거 전체가 다 선택되려고 하네요. 여기 이제 요 모서리 선이 걸리나? 딱 요 면만이 선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작업을 해줄 때는 저렇게 제가 비주얼 스타일을 컨셉으로 놓는다는 거 그건 권장하지 않아요. 좀 헷갈리더라도 와이어프레임으로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VS 2D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에디트 F5
어느 면, 요 면. 자, 딱 요 면만 딱 이렇게 됐죠. 선택이 됐고 엔터 마이너스 13 줄어드는 거니까 하면 간격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요렇게 하면 다 준비됐어요. 그럼 요걸 합쳐주면 되겠죠? UNI 얘하고 합쳐준다. 그리고는 VS 컨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약간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똑같이 평행하게 해서 13mm가 딱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남은 거 하나죠.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꿔져야 돼요. 지금 요 아래쪽에 비어 있는데 우측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게 메꿔져요. 예. 메꿔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아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거 이어놓겠다고 이렇게 이어놓은 선을 갖고 오셔도 되고 갖고 와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선을 그리셔도 돼요. 여기 선을 라인 해가지고 요 끝점을 딱 잡고 퍼펜디큘러 직교로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그려줘요. 지금 이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게요.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그린 선이 이 선이에요. 이 선이 있으면 처리 끝나요. 이제 얘 가지고 EXT 돌출 선택을 하고 하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오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딱 와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딱 오셔도 되고 얘보다 약간 깊게 오셔도 돼요. 약간. 근데 너무 깊게 해가지고 반대까지 이렇게 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적절하게 이제 여기 보면 요 원의 중심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적절한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툭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로 선택을 해서 EXT로 선택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사이가 이렇게 메꿔진다. 그러면 이제 VS 컨셉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가 이제 이렇게 메꿔진다. 그렇죠? 이렇게 메꿔진다. 어차피 이제 여기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겹쳐진 부분들은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은 어차피 그냥 없어질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UNI 해가지고 얘랑 선택을 해서 엔터 합쳐주시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메꿔진다. 그러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각으로 좀 볼까요? 등각으로 놓고 무브. 자, 얘는 좀 옮겨줄게요. 쓸데없는 선들은 지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집어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완성된 형태는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이제 여기 메꿔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다. 요거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뭐 제가 지금 3D로 그려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꼭 3D로 그려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된 2D 도면, 문제로 제공된 2D 도면을 봤다고 한다면 이 2D 도면만 보고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이 형태가 그려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CAT 2급 시험 보러 갈 때는 그 정도까지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가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학습이 된 상태에서 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면에서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이제 단순히 문제에 제공된 도면을 베껴 그리는 게 아니라 입체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내가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다면 CAT 2급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난이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난이도 제로예요, 제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투상은 난이도 제로예요. 난이도가 없어요. 수상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수상이 된다면 무조건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형태가 복잡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 있어요. 근데 CAT 2급 출제된 문제에서 투상이 되는 사람이 CAT 2급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3, 40분을 이면 끝나지 그 이상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만약에 3, 40분 걸린다라고 하면 3, 40분이라는 건 형상 그리는 것만 3, 40분이 아니라 배치 작업 끝내는 데까지, 배치하고 출력 설정 끝내는 데까지 3, 40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를 할 때 가르친 학생들을 시험 보러 가라고 얘기했던 조건이 뭐냐면, 기출문제 한 문제 푸는데 3, 40분 만에 하나를 푸는
풀 수 있다. 한 대여섯 개 문제를. 그리고 그걸 채점해 봤을 때 전부 다 합격점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걔한테는 자, 시험 접수해라. 뭐 합격하겠다. 그리고 시험하러 보냈어요. 뭐 학원에 수강한 등록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등록 기간 다 채웠다고 해서 저는 시험 보러 가라고 안 해요. 등록 기간 이제 자기가 코스 짜가지고 학원 들어보잖아요. 그럼 CAT 2급 과정이 딱 끝났다. 라고 하면 야 너 시험 CAT 2급 과정 끝났으니까 시험 보러 가. 딱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 끝났어도 너 안 될 것 같아. 더 공부해야 돼. 저는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돈만 날리고 시험 떨어져. 학원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라도 기출문제를 더 풀어. 그리고 한 문제당 시간 30분 완료되는 데까지. 그 정도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틀린 게 한 대여섯 문제가 틀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시험 보러 가. 그렇게 기준을 알려주고 얘기를 끝내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은 학원을 추가적으로 연장 등록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자격증을 따겠다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6월 8일 CAT 2급 2교시 문제가 실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